그러면 이때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기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단군이라는 나라가 우리 현재 한반도에 있는 우리의만의 나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저쪽 그 북방아시아, 그다음에 또 중국, 그다음에 서아시아, 그다음에 중동, 군동 지역, 유럽 지역, 유럽 인접 지역, 그다음에 일본을 비롯한 이 전체적인 그러한 나라들이었다. 그 고대 국가의 후손들이다. 이런 전체가 단군의 나라의 어떤 그 연합국이었다라는 것이 그 책의 기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어, 일본에 대해서 적대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도 단군의 후손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 왜 그러냐면 이 북방 유목민족에서 외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외라는 나라는 아마 이 백제와 가야가 형성되기 전에 에, 애의 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보면은 그 반남구분, 나주의 반남구분과 뭐 김해라든가 이렇게 전방 후원분, 온감묘가 이렇게 발견되는 지역, 이렇게 그 한강 이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서해안과 남해안 쪽으로 그 세력권이 있었는데 그게 외세력이었다. 이거는 또 중국의 동해안 쪽부터 중국 남해안의 해안지대, 일본 이쪽 그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원래 유목계통의 사람들인데 해상 세력화되었다. 그래서 대륙에서 바깥에 외쪽 그래도 외세력이라 했다라는 그러한 견해가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세력의 어떤 그런 그 힘이 깔려 있었고 그 이후에 백제가 점점 밑으로 밀고 내려왔고 그 결과 백제와 또 해상 세력과 관계가 그 기본의 어떤 외 세력과 어떤 그 많은 연합 세력이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도 보면 장보고가 그런 어떤 해상 무역 루트, 그 광범한 해상 무역 루트를 그 신라 왕의 허락을 받고 형성해가지고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해상 세력의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상 세력도 역시 또한 그 단군의 후손이다. 특히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보통 일본 왕실은 백제의 후손이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 세력은 전에 신석기 시대부터 거기를 교류가 있었는데 외 때는 굉장히 활발했고 거의 나중에 이제 백제라든가 통일신라라든가 중국의 역사가 중국이 생기면서 이 남아있는 외세력이 일본으로 이렇게 밀려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세력에 의해서 백제에 의해서 일본 왕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백제가 또 멸망한 후에 그러면 통일신라입니다. 그러면 백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통일된 이후에 들어간 사람들이 백제인이라 할지라도 신라인이라고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도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백제와 신라, 그 다음에 가야도 북방 유명 백제계 고구려계지 않습니까? 이 세력들이 전부 다 단군의 세력이었다.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7세기 일본 서기에 의해서 외가 일본으로 외나라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되게 되는데 그 단군의 우선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일본이라 했을까? 하나의 근본이었다. 그러면 이 섬나라의 지배층들이 생각할 때 어떤 하나의 본질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외라든가 백제라든가 어떤 그런 전체의 국제 세력과 하나의 어떤 그 근본이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는 얘기가 저보고 그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뭐 이런 책, 뭐 저런 책,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거를 오랜 기간 동안 들으면서 생각해가지고 취합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프레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보면 저는 이제 그게 뭔지 딱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어느 정치 세력에서 하는 이야기, 매스컴에서 하는 이야기, 또 이런 부류의 이야기는 또 어느 정치 세력에서 하는 이야기, 어느 지역에서 하는 이야기, 이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어떤 프레임을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저한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경우를 세뇌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편식을 하게 되면 어떤 그 근친상간처럼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건전하지 못하고 장애 이렇게 좀 뭐라고 하죠, 열등해진다. 이게 좀 우생학적으로도 이렇게 발견되는 것처럼 생각도 굉장히 넓게 해야지 남들이 짜준 생각만 계속 받고 하다 보면 그게 열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 제국주의를 굉장히 싫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국주의는 약자들은 싫어하겠지만 그 제국주의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생존 투쟁으로서 하는 것이고 제국주의를 하게 되면 자기들도 굉장히 많은 전투와 또 내분과 그러한 어떤 희생의 결과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면 제국주의 시대에는 민주주의 시대의 제국주의를 지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국이라는 나라들이 이렇게 형성될 때는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 아는 배타적인 사고방식의 나라는 결코 제국이 될 수 없었다. 물론 제국주의를 지금 옹호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건 발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그걸 비유로 해서 어떤 사람의 역량과 발전, 그 국가의 어떤 발전, 또 국제관계 속에서 제국주의 시대가 요즘 국제관계 시대로 바뀌었으면 이 국제관계 시대에서 국민들이 행복하고 아까 말하는 자유와 평등과 어떤 민주주의, 그 다음에 인간의 존엄과 행복 이런 걸 누리는 이런 사회가 더 누리는 다른 어떤 물론 우리가 누리면 그걸 다시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배타적인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되겠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어떤 이러한 그런 마인드, 넓게 생각하는 마인드, 이것이 제국의 마인드다. 이겁니다. 그 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권력 체제에 사람들이 편입하는데 우리가 편협된 우월주의로만 했을 경우에는 이게 망하게 됐습니다. 이게 안 들어옵니다. 이게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동등하게 대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런 것을 지금 비유로 말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구한테 들은 얘기냐? 우리 적대 세력이지 않나 해가지고 이게 막 반감을 뿜습니다. 이렇게 울면서 계속 자기 주장을 막 이렇게 하면서 표정은 점점 기분이 나빠지는 표정으로 이렇게 강화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런 것에 걸려 넘어질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처럼 너무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근친상간적인 그러한 사고를 이렇게 깨달아서 넓은 어떤 그러한 정보, 수많은 정보 속에 진리가 이렇게 자리하면서 부분적으로 자리해서 종합되는 것이지 어떤 한 정보가 진리다 이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고마운 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공감하고 알아듣는 친구들이 있다는 점 상당히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사람들하고는 얘기 안 해봤지만 제가 그렇게 뭐 찍는 것도 많은 사람이 보여주는 방법으로 찍은 게 아니고 그저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남겨놓기 위해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듣지는 않지만 그 듣는 사람 중에서도 저와 얘기할 그런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나의 고등학교 친구들처럼 또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